두산그룹 사세 박정원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 박세창 사장이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섭니다. 이 두 그룹은 실적 개선과 구조조정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새롭게 나선 두 사람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의 염현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박정원 두산 회장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고 네. 이렇게 3, 4세들이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먼저 두산그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그룹은 박용만 전 회장의 조카인 박정원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물려받으면서 이제 4세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예. 박정원 회장이 새롭게 그룹을 총괄하게 된 건데요. 근데 시작부터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우선 박용만 전 회장부터 이어져온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어떻게 이어갈지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요. 두산인프라코어의 소형 건설 장비 자회사인 두산밥켓의 국내 증시 상장 여부입니다. 두산그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작기계 사업 부분을 MBK 파트너스에 1조 1,300억 원에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자금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두산밥켓의 상장 성적에 따라 앞으로 두산의 이런 유동성 해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로운 먹거리 사업이죠. 두산의 면세점 사업도 박정원 회장이 얼마나 빨리 정착시킬 수 있을지도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용만 전 회장이 두산그룹을 중공업 일변도의 이런 그룹 회사로 바꾼 상황에서 이제 네. 유통업인 면세점 사업에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유통업 경험이 이렇게 전무한 만큼 이제 전임 회장이 이제 야심차게 벌여놓은 이런 신사업을 어떻게 이제 캐시카우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 그룹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입니다. 연료전지 예. 사업이 지난해 흑자로 이제 전환을 됐거든요. 앞으로 이제 박정원 회장의 경영 능력에 따라 이 연료전지 사업을 얼마나 이렇게 키울 수 있는지 잣대 이제 경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정원 회장은 지난해 높은 재무구조 개선을 다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이제 남은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신규 사업인 연료전지나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 예. 글로벌 플레이어로 키우고 이제 흑자를 내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신입사원들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올리면서 이제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이 때문에 그룹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개선하는지 이것도 박정원 회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이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역시 어깨가 무거운 박세창 사장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금호산업 사내이사에 오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이제 장남인 박세창 사장이 오늘 금호산업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예. 박세창 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건데요. 이로써 박인천 전 회장부터 이어온 금호그룹의 이제 형제 경영은 이제 막을 내렸고요. 이제 세습 경영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금호산업은 많이들 이제 아시다시피 아시아나항공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등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이제 핵심 계열사입니다. 이렇게 박세창 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박삼구 회장 부자의 그룹 전반에 대한 영향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도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 매물로 나온 금호타이어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선. 그리고 실적이 악화된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금호산업 등의 이런 핵심 계열사들의 실적도 이제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불황 장기화와 이제 높은 환율 등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아서 참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박삼구 회장의 동생이죠. 박창구 회장의 금호석유화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계속해서 이런 크고 작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세창 사장에게는 숙제가 아직 여러 가지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주총도 열렸는데 그 안에서 좀 마찰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분 12%를 가지고 있는 예.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이제 비판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우선 지급 수수료 1,500억 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의 자본 잠식률이 35%를 기록하며 지난 2014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부채 비율도 900%가 넘어
올해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측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수료라는 게 뭐 워낙 두리뭉실한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용역비나 어디다 그게 과연 항공의 정당한 업무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에 수수료가 나간 건지 좀 과다하다. 조금 더 상세하게 브레이크다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와 함께 또 경영 부진에 이제 책임이 있는 서재환 금호그룹 경영전략실 사장의 아시아나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서재환 사장은 그 재선임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 재선임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이제 박삼구 회장의 금호그룹과 박창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이제 뭐 금호가 형제의 난이 조금 잠잠해지는가 아닌가 했는데 이를 오늘 그 주총을 기반으로 다시 형제 간 갈등이 조금씩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산과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역시 3, 4세 경영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젊은 피들이 현존하는 과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